본 방송은 9월 1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6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볼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우섭 PD님, 이재성님, 그리고 송희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추신수의 마지막을 구하는 방송을 진행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사로 사라질 한 이름을 다룬 방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도 권우섭 PD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권 PD입니다. 마지막 방송 특집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2부 주제는 좀 원래 1부 같은 경우에는 추신수 은퇴 방송은 뭐 약간 제가 언제쯤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방송이기도 했고 마침 시기였기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 2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한테 추천 아닌 추천 요청을 받았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가 이거랑 앞에 있었던 일부 추신수랑 묶어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주제인데요. 네. 제가 야자수 거의 첫 녹음 때 이제 당시 이제 잠실돔, 뭐 청라돔, 사직구장 재건축, 뭐 다양한 야구장의 재건축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내년 개장 예정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눴었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새 야구장에 대한 그 이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 팬들,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고 뭐 축하하고 뭐 오랜 시간 기다렸던 날이거든요. 그쵸. 근데 또 반대로 정들었던 그런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팬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보다는 아쉽고 미련이 남는 팬분들 또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그러니까 한반 야구장은 60년 동안 한화, 빙그레, 뭐 대전 아마추어 팬들을 울고 웃게 해줬던 야구장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전의 집과 시간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이글스의 이 낡은 둥지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한반 야구장 60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다를 나누기 전에 다들 한밭 야구장 이글스파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글스파크라는 이름, 이게 뭐 나중에 명명권이라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글스파크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이런 한반 야구장, 뭐 문학 야구장 이런 게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또한 뭔가 추억을 위해서 한반 야구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저는 한반 야구장 같은 경우에 한 3번 정도 올해까지 하면 한 4번 가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그 방문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 올해 어쩌다가 이 대외 활동을 조금 함께 하나 선수단이랑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서 뭐 덕아웃도 가보고 이제 뭐 마운드 그 불펜도 가보고 그라운드도 밟아보고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는 이 구장이 올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라질 야구장인데 마지막 시즌에 뭔가 이곳저곳 좀 돌아보니까 색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오래된 야구장이라고 또 굉장히 올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때 클럽하우스라던가 뭐 야구장 이곳 저곳을 뭐 돌아봤는데 뭔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맞아요. 군데군데에서 이제 뭐 원정팀 클럽하우스를 들어가 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 약간 그 어렸을 때 그 냄새 아시나요? 그 어떤 학교의 지하에 있는 강당 들어가면 나는 그런 태양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그게 원정팀 클럽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오래됐구나.
이사를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재성 씨는 어떤 기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 대전구장이라고 할게요. 대전구장을 딱 2번 가봤어요. 이 처음이 2012년 올스타전인데 이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군이죠 이때는. 네네. 동군 올스타의 그 모든 그 라인업이 롯데였어요. 그 롯데 올스타였죠. 로이스터. 네. 맞아요. 로이스터 지나고 이제 양승우 때. 그때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대전에 갔어요. 그래서 막 홈런 레이스 하는 것도 보고 내 옆에 이제 홈런공 떨어지는 것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이제 12년 전에 있었고 그 뒤로 12년 동안 제가 대전을 한 번도 안 가다가 올해 그 5월에 한 번 갔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딱히 기억에 좋지 못했던 게 박세웅이 이제 4.2이닝 동안 10점 준 날. 그 보면서 약간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저런 걸 보려고 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좀 끔찍했던 기억이 있었던 경기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9월 22일. 그때 이제 제 하나팬 친구랑 그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주제처럼 대전구장 떠나기 전에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매를 내일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고별직관 고별 맞아요. 좋습니다. 희태님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 직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왜 그러냐면 부산, 광주 이게 서울에서 출발하면 딱 오늘 멀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대전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안 가지더라고요. 일정도 좀 잘 안 맞았고.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박찬호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개막식 행사를 제가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구가 없던 그 비시즌 때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를 딱 처음 방문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VIP석도 앉아 보고 커피도 좀 먹고 뭐 홈팀 원정팀 다 가봤는데 마운드도 밟아보고 확실히 낡긴 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데 있으니까 더 낡아 보이고 뭔가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래 박물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박물관도 신식 박물관 아니고 완전 오래된 박물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근데 다행히 그때 뭐 박찬호 선수도 오시고 그때 뭐 김혜성 선수, 문동주 선수 막 이렇게 왔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제가 그때 뭐 문동주 선수가 딱 그때 신인왕 그때였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한테 또 이야기 같이 나눴던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은 다들 약간 그 동일하게 하는 말이 어쨌든 좀 낡았다, 좀 시설이 노후됐다라고 하는데 낡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60년 전에 이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최신식 시절. 60년 되면은 60년 전이면 먹고 살기 힘들. 새마을운동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노다지 막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60년 동안 야구장으로 쓰일 수 있었던 그 쓰임새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야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레전드를 배출한 구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영국 앨범 선수들만 놓고 보면은 송진우, 정민철, 장종훈, 김태균 제일 많죠 하나가. 그렇죠. 이제 무려 4명의 영국 앨범 선수가 탄생하는 그런 구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뭐 KBO 레전드 40 시상식 때 구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곳곳에 레전드를 기리는 상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기장 안에서 뭐 삼루 쪽 그 관중석에도 붙어 있고 뭐 어디에도 붙어 있고 하는데 이게 좀 놀랐던 거는 그 구장 그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 덕아웃 들어가는 그 길에도 이 선수들 선수의 번호가 있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레전드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단이고 그런 야구장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듯이 지난 12일이죠. 구단 최다 관중 74만 5,797명을 달성하면서 이제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순위 좀만 높으면 더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KBO에서 가장 오래된 홈구장인 이 한반 야구장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KBO 10개 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1 홈구장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오래된 구장이고요. 1964년 1월에 개장을 했으니까 딱 올해로 60년. 올해로 60년 하고도 환갑이 되셨네요. 8개월 된 야구장이고 아마도
모르겠어요. 그 공사가 옆에 지어지고 있는 드림 베이스볼 파크? 베이스볼 드림 파크. 네. 그게 언제 완공되고 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3월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올해 시즌만까지만 프로야구 경기를 할 거고 내년 1, 2월쯤까지 선수단이 아마 훈련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데 아마 61년 정도는 경기가 없어도 61년은 채우고 이제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59년에 착공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1959년이면은 저희 뭐 당연히 저희는 없을 때였고 저희 아버지 뭐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6.25 전쟁 딱 끝나고 시점 이제 경제 개발을 딱 이제 그러니까 300시대. 쉽게 말해서 진짜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야구장을 지었던 야구장이 야구가 뭔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야구장이고 사실 64년도에 프로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뭐 실업야구라던가 아마야구 등의 경기로 주로 사용이 됐고 이따가도 따로 후수를 하겠지만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82년도부터 이제 여기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게 됐거든요. 사실 한반야구장의 첫 주인은 독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곰이었어요. 곰이었고 오비베어스가 이제 충청도에 연고를 두고 있었기에 먼저 홈구장으로 사용된 구장이며 이제 이후에 이글스로 이제 대전의 연고지를 이글스가 가져가면서 이제 독수리의 둥지가 되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약간 정말 작은 규모의 야구장이었어서 탁구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제 현재는 뭐 좌우 중간 뭐 펜스를 상당히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탁구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장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외부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작아요. 그래서 관람석을 대폭 늘리는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KBO 구단 중에서 아마 수용 인원이 제일 적은 13,732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관람석 규모의 야구장입니다. 원래 명칭은 한반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그래서 뭐 한반 야구장으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이제 2010년 중반쯤부터 뭐 한국 야구에도 약간 이런 홈구장에 대한 명명권 계약 뭐 이런 게 굉장히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반 야구장 역시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명명 계약이 체결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저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홈에서 이제 외야를 바라봤을 때 그 보이는 그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보문산 자락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이제 부사동 동네가 이제 이 그 보문산 자락의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건물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다른 야구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네 친화적인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좀 뭔가 친숙한 느낌의 구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안 그래도 외야 관람석의 이런 단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런 뷰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는 거기가 진짜 멋있는 게 그래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외야의 단도 낮다 그러지만 사실 그 홈플레이트 뒤쪽에 있는 단도 낮아요. 야구장 자체가 어쨌든 높은 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가면 외야석에 앉거든요. 외야석에서 1루 응원단 뒤쪽으로 해가 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멋진 야구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야구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아시죠? 옛날에 그 사직구장에도 딱 그 오징어 한 마리 가지고 외야에 앉으시는 분들이 진짜 야구 보는 분들이거든요. 전 무조건 외야에 앉거든요. 이게 1루나 3루석에 앉는 부분은 이제 파이팅 있는 응원 이런 걸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고 외야에 앉아서 혼자 오시는 분들 인상 쓰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야구 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야구를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딱 그 응원단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진짜 멋진 낭만 있는 구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희태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홈 구장이 바뀐 구단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뭐 기아도 바뀌었고 챔피언로. 그래서 기아 하면은 뭐 사실 이종범, 선동열 이런 그 영국 열번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챔피언스필드에서 뛰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반야구장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글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구장이기 때문에 뭐 송진우, 뭐 장종우, 정민철, 구대성, 김태균, 뭐 최근에 류현진도 있고 이런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탄생한 곳이고요. 또 타자
좀 친화 구단이라서 그쵸, 뭔가 홈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팬들이 가서 보기에 더 재밌을 수 있었던 구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메이저리그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한반야구장보다 오래된 곳이 페네웨이 파크, 리글리 필드, 다저 스타디움 세 곳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100년이 넘었는데 일본 야구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한반 야구장보다 오래된 곳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고시엔이나 메이지 진구, 라쿠텐 파크. 라쿠텐. 제가 사실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가서 여기 페네이 파크를 갔거든요. 어때요? 근데 사실 당연히 뭐 한반 야구장이랑 비교가 안 되는 야구장이긴 하지만 페네이 파크도 정말 오래된 구장이어가지고 좀 거의 한 90년, 100년 되지 않아요? 약간 가면 베이브루스 있을 때부터 거의 약간 가면은 정말 아까 박물관 얘기해 주셨는데 야구장의 느낌을 가진 박물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올드한데 굉장히 멋있는 야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가서 봤을 때 뭔가 지금 현재 하나는 구장을 바꾸는 거를 지금 추진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페네이 파크처럼 조금 리모델링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뭔가 이런 역사를 지키면서 구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좀 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다저 스타디움을 갔었거든요. 여기는 저는 방금 알았어요. 이 다저 스타디움이 대전보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 진짜 여긴 세련됐어요. 맞아요. 가보셨나요 혹시? 정말 그 일단 뷰가 좋아요. 할리우드 보이는 맞아요. 뷰가 있고 아무튼 그 여기도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의 그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야구장이 되게 이뻐요 진짜로. 그런 거 봤을 때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이제 또 사직 야구장 있잖아요. 또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뭐 그런 그냥 리모델링을 하면 더 이쁘게 이 전통과 역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 구조상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은 워낙 선진 국가고 야구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때 지었어도 그 엄청난 힘력을 기울여서 잘 지었을 거. 우리나라가 뭐 막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59년도잖아요. 사실 우린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구조상 좀 당시의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생각을 좀 못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 프로야구의 유치를 생각하고 지은 야구장은 아니죠. 이거 사실 여기서 체육대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페네이 파크나 뭐 리글리 필드, 그 다저 스타디움도 뭐 어쨌든 저도 어쨌든 다 이 세 구장의 외야를 아 진짜 오징어 샀어요. 전 무조건 외야예요. 오징어 사야 돼.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전 그린몬스터 위에서 야구를 봤었거든요. 근데, 안 무섭나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세 구장은 이렇게 일단 비슷하게 지어놨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도 쉬운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뭐 담장을 좀 더 쌓고 관중석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 쉽다면 사실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처음 신설이 됐을 때 이런 구장이었겠습니까? 사실 진짜 마운드에 조그마한 관중석 있는 게 끝이었을 거예요. 이때 진짜 야구라는 스포츠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59년도면 프로야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장이 아니죠. 이미 지어지고 나서 23년 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한 정도면은 아마 첫 목적은 프로야구 홈 구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 야구장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정말 정점까지 찍은 게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되게 좋아진 거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또 보면은 혼자 아까 희태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혼자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다른 구장들은 뭐 사실 광주도 광주에만 있고 부산도 부산에 하나밖에 없지만 뭔가 딱 가운데 혼자 있는 약간 그런 동떨어진 약간 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약간 외로워 보이는 구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성적인 팬들이 기억나는 구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장이 가장 먼저 탄생했던 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그 한반야구장이 개장하면서 프로야구 첫 경기가 열렸었던 그 경기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1964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24년이니까 60년 환갑을 맞이한 야구장계, 대한민국 야구장계 아주 큰 어르신급의 야구장인데 현재 KBO 10개 구단의 홈구장 중에서 그나마 오래된 야구장인 사직 야구장이 1985년 개장. 청년이네요, 청년. 두산 LG의 홈구장인 잠실이 1982년 개장 이렇게 개장했는데 이보다 20년 앞서서 만들어진 거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사용했던 시민 야구장이 뭐 1948년 개장, 뭐 무등 야구장도 뭐 65년 개장 이렇고 동대문 야구장 시절도 있었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뭐 하나 야구장, 뭐 한반 야구장도 좀 그렇게 오래된 야구장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형님들이 지금 현재는 다 프로야구장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뭐 다 뭐 새로운 야구장을 지으면서 라팍이나 챔피언스 필드로 이제 기아나 삼성에 다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한반 야구장 역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야구장으로 이제 이글스가 옮겨가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프로야구 팀의 경기는 한반 야구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야구장이 또 하나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야, 그러네요. 근데 아까 그 설명하셨던 거에 제가 약간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그럼 이 경기장에서 열렸던 프로야구 첫 경기가 하나 경기가 아니었겠네요. 이글스 경기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이글스는 사실 86년에 팀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창단 처음에는 사실 충청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팀이 베어스였기 때문에 한반 야구장의 프로야구 첫 경기가 이제 1982년 5월 15일 오비와 산미 슈퍼스타즈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다 쓰지 않는 명칭들이죠. 그렇죠. 이제 정말 예전으로 회귀해서 어색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뭐 당연히 야구를 좀 오래 보셨던 팬분들은 대전 충청도에 하나 이글스가 먼저 있던 게 아니고 오비 베어스가 이제 충청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던 거는 알고 계시면 사실 요즘 최근에 좀 야구 이제 붐이 일어나서 팬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아니 베어스가 충청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82년 오비가 충청 지역에 연고를 두고 이제 시즌을 참여할 때 이제 이글스는 없었기 때문에 한밭 종합운동장과 청주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시즌을 맞이하게 돼요. 82년도에. 그래서 제1 홈구장이었던 그러니까 1홈구장이 한반 야구장에서 프로 첫 경기는 사실 개막 이후 좀 시간이 지나서 진행이 됐거든요. 개막이 4월에 했는데 홈 경기 그러니까 한반 야구장 홈 경기는 5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산미 슈퍼스타즈와 2년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반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첫 경기가 열린 거죠. 오비 베어스의 첫 1구장 홈 경기이자 홈 개막전. 첫 1구장 홈 개막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 개막이 3월 28일 날 했는데 굉장히 한 달 반이 지나서 했던 열린 셈이고 그 이유는 제가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 뭐 신문 뭐 이런 거 다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거 굉장히 형님들이 남겨주셔야 돼요. 네, 그러네. 82년도. 그러니까 한반 야구장 1경기 전에 제2홈구장이었던 청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뭐 그 뒤로 이제 대전으로 와가지고 홈 개막을 치르게 됐고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5월 15일 개막 경기 9대1로 5비승 그리고 16일 개막 2차전 13대 4로 5비승 물론 뭐 그때 산미랑 이제 최약체였던 산미와 맞붙으니까 뭐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전의 프로야구 역사를 2연승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82년도 오비면은 그 불사조 박철순 선수 맞아요. 그때죠. 첫 해에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비가 삼성이랑 한국 시리즈에 가서 우승을 했었던 해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뭐 많았죠. 박철순 선수도 있었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우대영 이런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경문 지금 김경문 감독님이 포수를 보고 있을 거예요. 때였죠. 그래서 그랬던 시절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열렸던 경기들이었겠네요. 그때 그래서 선수들이. 이때 충청도 팬분들 덕분에 이제 충청도 사람들 중에 두산 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처음 함께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비 베어스가 이제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86년도에 빙그레 이글스가 대전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글스의 첫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비 베어스가 새 시즌 만에 충청도를 떠납니다. 애초에 팀을 창단할 때 서울 연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베어스이기 때문에 어쩌면 연고지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야구단 자리가 비니까 이제 빙그레 이글스 독수리 군단이 한밭에 이제 둥지를 트게 된 거죠. 이제 창단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빙그레는 원래 뭐 최근에는 이제 완전 독립된 기업인가요? 이 빙그레 회사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엔 한국화약 즉 한화 소속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였고 이 계열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하나는
말 그대로 화약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 유일한 기업이 빙그레였고 이제 그 빙그레와 함께 이제 이글스라는 명칭은 대중에게 상금을 걸고 이제 팀네임을 공모한 결과 이글스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뭐 배성서 초대 감독을 필두로 해서 부랴부랴 선수단을 구성을 했고 딱 이때 합류된 선수들이 이글스 초대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이강동, 전대영, 이상군 뭐 이렇게 초대 스타들이 딱 이 시기부터 이제 다 빙그레와 한화를 이제 딱 이 기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후에 해태에서 이글스의 초대 안방마님으로 이렇게 데려온 유승환 포수도 이때 데려왔고. 현재 전 경찰청 감독. 그렇죠. 전 경찰청이고 지금 그 아마추어 야구단 회장. 네, 맞아요. 그래서 유승환 포수가 딱 이때 빙그레로 왔고 또 당시 이제 청보, 그러니까 산미 거쳤다가 청보 갔다가 이제 재계약이 실패한 그 너구리 장명구 선수가 또 이때 하나 빙그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낙엽은 가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빙그레와 이 한반 야구장에서 빙그레 이글스의 첫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글스, 대전, 한바, 주황 유니폼의 대망의 첫 게임은 1986년 4월 1일 MBC 청룡과의 개막 시리즈로 LG 전신이죠. LG의 전신이었던 너무나 큰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개막 시리즈는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가 한반 야구장에서 첫 개막 경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호성적을 기록했을 반면에 이글스가 개막 시리즈를 했을 때는 참패를 기록하게 되고 뭐 첫 경기자 개막전이었던 4월 1일 경기에서는 장명부 선수가 5이닝 6실점함에 무너졌고 뭐 타자들이 그나마 좀 따라가서 8대7로 한 점 차까지 어쩌저쩌 따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글스의 한바 첫 경기는 패배로 시작했습니다. 또 뭐 개막 두 번째 경기도 3대2의 한 점 차 패배. 결과적으로 2연패로 끝나버린 뭐 이글스 둥지 뭐 한밭의 첫 기록이었던 거죠. 이게 중간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오비는 원래 서울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KBO랑 약속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대전을 써라. 그러면 너네를 서울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85년에는 대전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는 빙그레 이글스가 85년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빙그레 이글스가 제7구단이. 근데 그때 무슨 뭐 그 이제 그런 이제 계약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서 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대전을 이제 연고라는 그 중에서 이제 한국화약 앞서 얘기했듯이 이 팀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들어온 거죠. 86년에 그렇게 해서 주인이 없어진 이제 대전 사실 원래 주인도 아니었죠. 오비가 그냥 빌린 거니까. 객주인.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이제 86년에 이 경기를 통해서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글스가 86년도부터 빙그레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현재 이제 2024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한반 야구장에서 펼쳐진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밭의 가을 야구 첫 게임도 이글스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독수리가 많이 방황을 했네요. 한반 야구장의 포스트 시즌이자 한국 시리즈 경기는 1982년 10월 5일 삼성과 오비의 코시 1차전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인데 사실 82년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비가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코시가 우승팀인데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역사상 첫 한국 시리즈 경기가 한반 야구장에서 열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오비의 홈구장이 한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비 베어스는 82년도에 전기 시즌을 이미 우승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후기 시즌에 우승을 하면은 아마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고 그냥 통합 우승을 하는 형태로 그냥 시즌 우승으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 리그엔 삼성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오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경기가 82년도 프로야구 첫 한국 시리즈 경기를 한반 야구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뭐 기록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82년 10월 5일 날 화요일 날 경기가 진행을 되었고 삼성의 선발은 이제 원년 삼성 에이스 권영호 선발 투수였고 반대로 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 뭐 박철순을 낼 줄 알았는데 박철순이 아니었더라고요. 박철순이 그때 허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3차전에 6회인가 7회에 돌아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비의 후반기 구세주라고 불렸던 언더핸드 투수 이제 강철원 투수가 맞붙었는데 나름 팽팽한 투수전으로 진행됐다고 써놨는데 9이닝을 거의 다 던졌더라고요. 이때는 원투가 약간 좀 해야 자존심이 있던 시기라서. 그래서 오비 베어스의 강철원 선수가 9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고 사실 오비 베어스가 이 호투에 힘입어서 1회에 2점, 5회 1점으로 해서 3대0의 리드를 계속 쭉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반 야구장에서의 뭔가 첫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첫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6회 강철원이 2점 홈런을 맞고 9회 2사까지 잡은, 그러니까 3대 2인 상황에서 2사까지 맞이한 상황에서 동점 2루타를 맞는 바람에 네. 다 이긴 경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약간 낭만야구 네. 그 시절의 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연장에서는 삼성과 오비가 진짜 필승조는 다 모두 투입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15회까지 이때는 15회였어요. 15회까지 이제 연장 전을 돌입을 하게 돼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무승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15회 한국 시리즈인데요. 네. 네. 한국 시리즈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규정이 있던 탓에 15에서 3대 3으로 이제 무승부를 끝나게 됐고, KBO 최초의 공식 경기 무승부로 이 경기가 한국 기록되어 있네요. 시리즈가 네. 굉장히 최초의 기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야,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이 1982년도가 어쨌든 야구 개막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프로야구를 그냥 자료 같은 거라도 막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처음 네네. 야구를 공부를 했을 때. 근데도 여기가 한반야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비가 충청도에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가 여기였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재밌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차전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우대영 선수가 아마 그 선발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때 7경기를 또 막 삼성의 이선희 선수가 그때 당시에 막 5경기 6경기를 나오면서 31이닝 던지고 이랬었던. 진짜 낭만 야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거의 삼성이 무조건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비베어스가 이겼던 그런 첫 번째 시즌이었고, 그 첫 번째 시즌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 한반 야구장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 야구장에서 마지막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렸던 그 경기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 야구장의 현재 기준으로는 마지막 포스트 시즌 경기입니다. 네네. 이게 2018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2018년 전후로 해서 사실 이글스가 이제 한반 야구장을 쭉 이제 쓰게 됐는데, 네네. 2018년 전후로 해서 하나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네. 저기 2018년도면은 제라드 호잉이 호잉 오고 있을 때죠. 한영덕 감독이 부임을 했고, 기억난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 시리즈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하나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네네.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하면 뭔가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드디어 07년 이후에 11년 만에 한반 야구에서 가을 야구를 하게 됐거든요. 네. 이게 2018년 10월 2018년입니다. 2018 시즌이고, 이제 77승 67패라는 정규 시즌 3위라는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성적표를 그렇죠. 받아들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하나 이글스거든요. 이때 사실 뭐 항상 시즌 전에 프리뷰로 예상 순위를 예상하는데 하나 이글스를 그 5강에 두지 않았었어요. 이때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때 기적을 일으키면서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뭐 준 플레이오프에 그렇게 직행을 해가지고 가을 야구에서 맞이한 한반 야구장의 상대는 4위로 와일드카드에서 올라온 넥센 히어로즈였는데, 11년 만에 한화의 가을 야구, 그리고 약간 13,000석밖에 되지 않는 좌석으로 인해서 티켓팅은 정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3, 4차전이 열리는 이제 넥센의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돔도 사실 좌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팅 참사는 조금 더 대단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차전의 경우에는 이제 한반 야구장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11년 만에 열리는 가을 야구에서 첫 경기가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가 넥센의 해커 선수, 하나의 헤일 선수가 이제 있었는데, 역시나 호투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헤일 같은 경우에는 6이닝 2자책으로 물론 홈런을 맞긴 했지만 정말 잘 버텨줬어요. 근데 반대로 이글스의 타자들이 전혀 해커의 공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게임을 뭔가 후반부까지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6회 최재훈이 11년 만에 한반 야구장 가을 야구 타점과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되게 기록이 많네요. 정말 오래 걸렸죠. 11년이라는 기록. 11년 만에. 그리고 뭐 7회 호잉, 이성열이 연속 장타로 1점을 추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 야구장의 11년 만에 가을 야구는 첫 이제 패배로 이렇게 시작을 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10월 20일에 열린 2차전의 경기, 어쩌면 이 경기가 지금 하나 이글스 그리고 한반 야구장의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의 한밭에서의 마지막 가을 야구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연속으로 외국인 투수를 선발로 내세운 하나인데, 샘슨이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4회 초에 3실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5회 초까지 볼넷을 주고 강판이 됐거든요. 물론 뭐 4회 만루 상황에서 뭐 이용규의 2타점 그리고
주루 플레이에서 정근우가 홈까지 들어오면서 4득점으로 역전을 4회에 하긴 했는데 네. 이제 5에서 언급했다시피 샘슨이 볼넷 주고 이제 강판이 된 이후에 안영명이 올라와서 또 볼넷을 그렇죠. 주고 또 이후에 나온 박상훈이 임병욱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역전을 좀 줘버렸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홈에서 2패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 이글스가 이제 고척으로 넘어가서 1승을 거두고 4차전에서 고척에서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네. 고척에서 5대2로 패하게 되면서 11년 만에 이글스의 포스트 시즌이자 11년 만에 한밭의 가을 잔치가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거든요. 이후에 솔직히 단 한 번이라도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 현재까지는 일단 네. 못 갔고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면은 한밭 야구장에서 이제 그렇군요. 마지막 가을 야구는 이 2018년에 네. 이뤄졌던 플레이오프가 네. 준 플레이오프가 이제 그쵸.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시즌에 2018 시즌에 3위를 했기 때문에 한영덕 감독님이랑 그때 막 장종훈 코치님 계시고 이랬을 때 3위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좀 잘하겠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 또 다시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 시즌 이제 리비딩 이즈 오버를 그 선언한 하나 이글스에게 정말 이 한밭 야구장에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올 시즌. 솔직히 시즌 처음에 한화가 진짜 잘했잖아요. 맞아요. 1등이었어요. 1등 1등 해가지고 막 그때 붐 일어나고 류현진 효과다. 이젠 정말 한화가 다시 정점을 찍을 때가 됐다. 말들이 정말 많아서 네네네. 4월 달까지 쏟아졌었는데 거짓말처럼 이제 이후에 좀 연패 늪에 빠지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그렇죠. 현재 지금 그래도 5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하나 팬들을 놀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전 존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순위표를 봤을 맞아요. 때 네. 갔으면 좋겠지만 네. 가지 못할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한화가 네. 가을 야구를 가려면 이제 대전의 원래 주인 그 베어스를 이겨야 그렇죠. 되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현재 방송 기준으로 3게임 반차.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 수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10경기. SSG가 지금 더 순위가 높은 그렇죠. 그렇죠. SSG랑 맞아요. 한 게임 차고 이제 네. 하나랑 그래서 KT가 이강철 매직이 또 발휘가 되면서 시즌 전반기에 정말 소위 말해 죽을 쏘았는데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5위 싸움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이게 야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솔직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근데 지금은 뭐 KT가 내려와야 된다, 뭐 LG가 내려와야 된다. LG는 거의 LG는 확정이라고 거의 내려오죠. 제가 봤을 때 네. 9할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KT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건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9월 14일 기준으로는 KT가 내려오는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럼 이제 두산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내려올 만한 팀이라고 생각해. 전 두산 팬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6등과 7등과도 좀 뒤집힐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몇 들기도 게임 하거든요. 차이 나죠? 지금 두산하고 한화하고? 지금 3게임 반차. 오늘 기준으로 그러네요. 세 세 게임 게임 반차. 지금 네. 5등이 두산, 6위가 SSG, 하나가 7위인데 네. 지금 SSG랑 두산이랑 2.5게임 차, 그리고 하나랑 두산이랑 3.5게임 차거든요. 3게임 반차예요. 근데 남은 게임이 오늘 기준으로 11게임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산이랑 하나랑 이제 맞대결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맞대결이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두산을 좀 많이 그러네. 이긴다면은 네. 조금 이제 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그게 그렇죠.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맞대결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하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겨둔 상황에서 두산이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어떤 시즌 결과가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네. 산술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력으로 5등에 가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근데 그 다들 이번 시즌을 뭐 저도 기록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 다들 기억하신다면은 하나 흐름 좋다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요. 셀 때 셌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셌어요. 그래서 연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만큼 연패도 많이 했던 팀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승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승리를 달려나간다면은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이글스의 순위가 어디에 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게 베테랑들과 이제 최근 신인들의 조화가 이번 시즌 하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또 빙그레 하나 이글스가 또 우승을 했었잖아요. 이때 하나였어요? 빙그레 이때는 하나였어요. 네, 그때 하나 이글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우승 세레머니를 했던 구장이 여기 아니었나요? 이게 그때는 좀 이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있잖아요. 네. 1, 2차전은 이제 홈팀 1위 팀. 네. 이제 3, 4차전 이제 아래에서 올라온 팀. 네. 근데 5에서 7차전은 그 중립구장이라고 잠실 야구장에서 했어요. 맞아요. 2009년인가 맞아요. 10년까지도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 그 삼성 우승할 때쯤 그 삼성 왕조 이때쯤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 뭐 제 기억에는 삼성 우승도 이제 잠실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막 임창용 나올 때. 그러면은 10년도 안 됐네요. 맞아요. 아무튼 이게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떻게든 홈에서 세레모니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4번을 이겨야 되는데 3, 4차전은 원정 경기라서 뭐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 잠실에서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규정을 했는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잠실이 제일 넓으니까. 하지만 너무 아쉽죠. 연고지 팬들과 함께 우승을 좀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긴 그러네요. 저도 생각나는 게 나지완 선수가 끝내기 홈런도 잠시 그렇죠. 7차전이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었던 야구장이었네요. 되게 오랫동안 함께한 이 할아버님이 우리 아들들 손자들을 재롱 보면서 허허허 웃지만 본인은 좀 이렇게 많이 못 영광을 차지한 이런 느낌의 구장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반 야구장에 이제 기억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매진 기록을 세웠잖아요.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네. 하나가 그 팬층이 정말 두터워졌어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젊은 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효과가 올 시즌 이제 류현진 선수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시환, 문동주 선수의 그 활약 덕분에 정말 젊은 팬층이 많이 왔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앞서 얘기했지만 대전구장은 현재 1군 홈구장에서 제일 작은 구장이에요. 그래서 12,000석 정규 시즌 기준 12,000석까지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15,000석 혹은 20,000석이었어도 올 시즌 정말 많이 채웠을 것 같은데 뭔가 적은 관중석 때문에 티켓팅은 엄청 과열되고 근데 정작 야구장에는 12,000명밖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대전이 하나 말고 한반 야구장 말고 대전으로 권역을 넓혀봐도 대전이 옛날부터 노잼 도시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 하나 이글스가 물론 야구가 전체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 하나 이글스의 야구 붐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정말 대전에 가 노잼이 아닌 약간 유잼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 이게 아마 이제 관람석도 이제 늘어나는 이제 다른 구장으로 이제 옆에 있는 구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관람석이 이제 여유롭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대전이 아마 야구 쪽에서도 좀 메카인 도시가 이제 조금 그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대전 자체가 좀 유잼 도시로 바뀌지 않을까. 성심당과 하나 이글스가 이끄는 유잼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성심당.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아쉬운 게 그 70만 관중이거든요. 그 매진 기록을 세워도 총 이게 내년부터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 거기 2만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70만석을 아쉬워하면서 100만 관중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 하나는. 근데 이제 내년엔 2만석이니까 이 매진 기록이 내년에 또 뭐 비슷하게 열풍이 이어간다면 대전의 최초 100만 관중 이게 올 시즌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900만 관중이 넘어서 1000만 관중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개 구단으로 나누면은 어쨌든 90만 관중, 100만 관중을 해야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생각보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화 팬, 리버풀 팬 얘는 합격이다.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리버풀은 이후에 우승을 좀 하긴 했지만 한화 팬, 리버풀 팬은 성실성을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성적을 조금 더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내준다면 팬들은 그 이상으로 보답하는 구단이 하나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명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조 탁구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2008년 이제 그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그 야구의 황금기. 그때 하나의 별명은 이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범호, 김태균, 김태환, 뭐 클락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선수들이 진짜 홈런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전구장은 좀 그 당시에는 작았어요.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해외로 떠나면서 거액을 주고 김웅용 감독이 부임하고 뭔가 투수 구장으로 바꿔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 펜스를 좀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대전구장이 이제 곧 새로 지어질 구장도 그렇지만 국내 유일의 비대칭 구장이거든요. 실제로 대전구장을 보시면은 그 좌측 펜스가 조금 짧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특색이 있었다. 그 뒤부 좀 뭔가 특색 있는 야구장으로 좀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우타자들 홈런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에서는 그 앞서 얘기한 김태균, 이범호, 우타자네요. 이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해서 의도해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도 유일한 비대칭 구장이며 다만 이제 중앙 펜스를 뒤로 미루면서 조금은 이제 여전히 아마 그냥 이제 타자 투수 그렇게 특별히 친화된 그런 느낌은 없는데 아무튼 이제는 탁구장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어질 구장이 또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대구 시민구장이 없어지고 라이언즈 파크가 처음 신설이 됐을 때 허구현 총재님이 이제 그때 라이언즈 파크에 가서 강민호 선수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이 구장만으로도 10승을 얻어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삼성 라이온즈에 10승을 줄 만큼의 굉장한 구장이 완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 하나이글스에서 이제 새로 생기는 구장도 이렇게 선수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와 기운과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야구장으로 다시 재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을 거쳤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리모델링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60년대나 된 구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야구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야 펜스라던가 이런 구조적인 규정도 있었겠지만 사실 뭐 그러니까 프로야구를 위한 뭔가 관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요즘에 최근에 하나야구장 한반야구장 가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는 이 3층이 없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증축을 해가지고 관람석을 늘렸죠. 늘린 게 사실 1만 3천인 거예요. 늘림과 동시에 이제 익사이팅석과 스카이박스 등을 2012년에 설치를 했고 또 이게 다 요즘에는 다 천연잔디 고척을 제외하고 다 천연잔디를 사용을 하지만 이때는 한반야구장이 인조잔디였습니다. 2013년도 2013년 전까지는 인조잔디 구장이었고 또 이거를 이제 천연잔디로 이제 잔디 교체도 단행을 했고 또 2014년에 이제 당시에 또 이제 붐이었던 한국 야구장에서도 좀 붐이 일었던 그 포수 후면석 있잖아요. 넓고 편하고 그 소파 같은 좌석. 이때 하나도 한반야구장도 역시 14년에 이제 포수 후면석을 설치했고 이 포수 후면석을 설치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구든 선수와 그 누구였죠? 정찬원. 정찬원 선수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던 그 뷰 장면이 딱 이것 때문에 카메라가 잡히는 게 딱 여기거든요. 그거 말고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포카칩. 이게 제 기억엔 대전구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이 포수 후면석이 설치되면서 그런 재밌는 장면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또 이건 약간 좀 하나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14년에 응원단석이 외야로 잠깐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일본 야구식이거든요. 맞아요. 외야로 넘어갔어요. 외야에 응원사를 설치했는데 이게 2016년에 다시 많은 욕을 먹고 다시 내야로 넘어왔어요. 카메라 잡기가 힘들 거예요. 외야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로 뭐 여러 리모델링과 뭐 부수고 짓고 하는 작업을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전광판도 짓고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나마 좀 대표적이었던 거는 뭐 2022년에 이제 한화 모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 우주 산업 개발에 대한 뭐 팬들의 관심과 응원을 좀 유도를 하고자 그 누리호 로켓 모형을 외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홈런 나올 때마다 발사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재밌는 구조물도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야구장에 이제 그 내년부터는 이제 한반야구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요? 철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철거 결정이 물론 뭐 원래 한반야구장이
그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사실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지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종합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짓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야구장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한반야구장이 있던 부지를 없애버리고 다시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그 자리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게 아쉽네. 사실 아까 뭐 펜웨이 파크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구장을 사실 뭐 아마추어 구장으로 뭐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약간 이거를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겨두는 것 또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있는데 저도 딱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때 그래가지고 2007년이었나요? 동대문 야구장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땐 더 어렸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운영 뭐 있겠죠. 운영 뭐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부지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 우리의 감성만을 위해서 존재를 할 수 있게 존재를 못 시키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0 몇 년도인가 제주도에 뭐 야구 박물관이 생긴다고 해요. 그쪽으로 뭐 많이 이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곳이 우리에겐 다 추억의 곳이고 우리 어렸을 때 고향 가면 옛날 동네 가보듯이 그런 느낌일 텐데 조금 더 이 스포츠 산업이 발전을 한다면 남겨둘 수 있는 게 유산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동대문 야구장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동대문 야구장 결과적으로 철거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에 뭐 DDP 그렇게 지어진 걸 알고 있는데 야구계에서는 사실 동대문 야구장 철거한 거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이 역사잖아요. 역사이기도 하고 활용 방안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야구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활용 방안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철거를 하고 나서 좀 후회를 많이 했던.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까지 계속 목동야구장에서 대학야구 왕중왕전을 중계를 했는데 25강전부터 펼쳐졌어요. 근데 하루에 3게임씩 전 경기를 목동에서만 하다 보니까 경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천이 되거나 일몰 서스펜디드가 되면 경기가 뒤로 계속 밀려요. 무기한 대기입니다. 근데 이런 야구장이 좀 더 있으면 경기를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교야구나 대학야구 리그를 보면은 선수들이 실제로 관중석에서 대기를 해요. 맞아요. 선수들이 일단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중석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선 경기를 관중석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서스펜디드가 되거나 비가 온다고 이러면은 그 선수들은 또 다시 이동을 해야 되고 진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기다리면서 폼 올라왔던 몸도 다 풀리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예전에 시민야구장, 무등야구장은 개조해서 아마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아마야구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기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박물관 형태로 이렇게 남기는 유산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미 철거되기로 거의 확정이 난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더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완전 철거는 또 아니고 그 이제 관중석 부분을 이제 없애면서 좀 종합 스포츠 사회인 야구를 위한 야구장은 또 냅두고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완전 철거는 또 아닌데 그라운드를 좀 손 보고 하겠네.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난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왜 아직도 확정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없어져야 일단 이글스 옮겨놓고 생각하고 함부로 보도내면 안 되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합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이게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하나 팬들이 조른다고 그리고 야구 팬들이 조른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하나 이글스와 그리고 대전 대전시에서 광역시죠.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하는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야구장의 마지막을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 혹시 오늘 또 이 얘기는 남았다, 뭔가 더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이제 한반야구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경기가 우천 수년이나 가을 야구가 없다면 9월 28일 토요일 저희 마침 SSG와 경기가 마지막이 그러네요. 한반야구장의 마지막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에 그런 만약에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이 되었다면 만약에 이 경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고별 행사나 이런 게 이제 대전이라던가 이글스 측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반야구나 아니면 뭐 대전 야구 뭐 아니면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런
많은 관심이 있으신 팬분들이 계시다면 이 경기를 한번 뭐 티켓이 구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경기를 직접 가셔가지고 좀 이런 야구장의 마지막 자리를 좀 빛내주시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 역사를 가진 야구장이라면 저희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에 선수나 팀 위주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잖아요. 이 경기장을 주인공으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멋있게 한 1시간 반짜리로 예전 영상부터 쫙 하면서 인터뷰 나가면서 하나 좀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한화 이글스 하나생명 이름이 계속 한화생명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그리고 이제 한반야구장의 인사를 이렇게 고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한반야구장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방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한반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즌 막바지지만 잔여 경기들도 남은 상황이고 한화의 포스트 시즌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이죠. 비교적 포스트 시즌의 역사가 적은 한반야구장의 포스트 시즌 한을 올 시즌 풀어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눈물과 환희가 공존했던 그리고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했던 그 야구장은 이제 아시아 최초의 복층 불펜을 가진 그리고 인피니티 풀을 가진 멋진 구장으로 재탄생할 겁니다. 60년의 같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승리를 원했고 한 선수의 데뷔부터 은퇴까지 그리고 한 선수의 아이가 뛰어놀던 경기장에서 그 아이가 데뷔하는 무대가 되기까지 우리 모두를 기꺼이 성장하게 해줬던 한반야구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의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뜻을 염원했던 곳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But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